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대연TV 대표 코너죠?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서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뭐 첫 번째 순서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제 우선 윤석열과 관련된 그 이슈를 좀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여러분들 지난번 10월 22일이었던가요? 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속을 좀 후련하게 해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대치에 뭐 다소 부응을 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5.1%로 야권 후보 중에는 1위를 뭐 이건 사실은 기존과는 다른 결과는 아닙니다만 좀 새롭게 좀 다가오는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등인데 22.8%,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21.6%로 2위.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오늘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6.8, 안철수 5.8, 오세훈 3.1, 유승민 3%, 황교안 2.5% 순입니다. 장프로님, 이건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주목을 했던 윤석열이라서 그런지 느낌이 좀 다르게 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이제 7, 8월 달에 1차 수사지휘권 그때 이제 충돌했을 때 그 언저리에 이제 소위 얘기해서 추미애하고 1라운드 대결 구도를 펼쳤을 때 15%, 15.5%, 14%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나왔었어요. 이 똑같은 기관, 그러니까 같은 기관의 조사를 봐야 되니까 흐름상.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뭐 10%대로 갔다가 그다음에 3%까지 떨어지는 이제 3%까지 갔었죠. 갤럽에서는 3%까지 갔었죠. 갤럽 조사는 원래 이제 갤럽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제일 높았던 게 한 7%인가 9%인가 10%를 못 넘었으니까요. 두 자릿수가 안 됐었네요. 갤럽 조사에서. 원래 갤럽 조사가 원래 이렇게 잘 안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흐름상 약간 좀 이제 주춤하는 흐름이었는데 네. 다시 이제 저 2라운드 대결을 펼치니까 다시 이제 회복했어요. 완전히 회복했네요. 네. 이걸 추미애 효과라 그래야 되나, 이거 윤석열 효과라 그래야 되나, 이게 누구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미애가 도와준 건 확실하죠. 네.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추미애하고 한참 싸울 때, 결국 추미애가 이제 윤석열 띄워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번에도 뭐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한 거죠.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그래서 약간 근데 지난번하고 약간 달라진 건 뭐냐면 여권의 이재명, 이낙연은 합이 약간 주춤이에요. 그렇죠. 양쪽 다 그냥 20% 초반에서 약간 한 2, 3% 빠졌어요. 합으로 보면 지난 여름보다. 두 사람의 아레날 조사를 합치면. 보면 아레날 조사를 보면. 근데 지금 야권의 나머지 윤석열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 전체가 되게 한 많게는 3%, 적게는 한 1, 2%로 올랐어요, 다들. 조금씩 올랐죠. 조금씩. 전체 이제 합하면 이제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전체 합으로 보면. 그렇죠. 이게 좀 지속된다면 만약에 지속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소위 얘기해서 여권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캡 효과가 아니라 이제 실링, 그래서 윤석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큰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소위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여요, 조짐을.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조혜진 의원이 이걸 뭐 매기 효과다. 이 윤석열이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면은 그 어디 뭐 이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바짝 긴장해 갖고 자극 효과를 받아서 활성화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에 좀 그동안에 군수 후보로 취급받았던 홍준표, 안철수는 뭐 국민의힘은 아닙니다만 뭐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좀 성장한다. 뭐 이런 논리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뭐 지난번에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숫자로서 약간 이제 보여진 거예요. 숫자로서 최근에 이제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안철수 이제 전 뭐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 면이 있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야권에서는 대선 한번 출마했던 사람이고 인지도가 높고 네네. 나름대로 또 강성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소위 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데 좀 이미지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구도로 네.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면 네. 이게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상승 효과를. 아하. 근데 이제 뭐 지금 야권 구도가 네.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틀에 갇히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도 이게 지금은 반짝할 수 있는데 점점 주목도가 윤석열한테 지금도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렇죠. 총장이 매번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마다 들이받고 하시면 들이받고 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여름에도 추미하고 한창 싸울 때는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으면 또 쭉 빠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각을 그 사람이 소위 해서 이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처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못한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저 소위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견인차라든가 매기보다 속에서 천정, 네네. 캡을 찍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약간 느낌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 민주당 정권과 뭔가 좀 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의 채널 아니면 교감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 것처럼 해서 야당을 질이 멸렬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관점 해석도 좀 있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좀 주목하는 대목은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자기한테 보내서 임기를 지키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은 중간에 비선 메신저가 있어서 서로 항상 통하고 뭐 보고도 하고 아니면 지시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저거를 이제 단정하기는 뭐 제가 바깥에 있으니까. 근데 역대 네. 정권에서 네네. 검찰, 소위 해서 권력기관 수장은 늘 채널이 있죠. 있죠. 예, 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대통령을 독대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옛날부터 이제 국정원장을 독대한다거나, 네. 소위 얘기해서 검찰총장을 독대한다거나, 경찰총장을 독대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옛날에 이제 뭐 권위주의 시대나 그렇죠. 잘 안 해왔죠. 군부 독재의 네, 네. 이후에는 저게 다 민주화에 역행한다 그래서 잘 안 해온 일들이에요. 그래도 몰래 만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예, 예. 쉽지 않을 거예요. 저게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속에서 민정수석이라든가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뭐 장관들 중에서도 핵심, 아니면 의원들 중에서도 핵심,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신저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중간에 이제. 예. 근데 저것도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네. 검찰총장도 자신의 메신저를 둘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검찰총장도 메신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와전되거나 곡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왕왕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 대표하고도 이제 그런 메신저를 두고 교감을 하잖아요. 뭐 정무수석 라인에서 하죠. 매번 네. 이제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뭐 예.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당대표 이제 핵심 누가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왕왕 사고가 나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저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네. 서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뭐 서로 뭐 이제 웃기고 하죠. 트러블이 네. 생겨가지고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 메신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저게 이제 뭐 저 말을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 일단 믿어야죠. 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저런 거를 중간에 할 수가 있죠. 네. 예, 메신저를 통해서. 근데 뭐 저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보면 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무감이 없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네. 공된 석상에서 할 수가 없는 얘기죠. 할 수 없는 예, 얘기죠. 해서도 예.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하여간 그 좀 평상시 뭐 그렇게 뭐 좀 화끈한 태도이긴 하지만 네. 그거 이상의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좀 예. 작심한 듯한. 예, 네. 굉장히 뭐 그래서 사실상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그 청문회 뭐 거의 인사청문회 이상의 청문회에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장관보다 한 레벨 위에 예, 그렇죠.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메신저를 한번 좀 특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랬을 거고, 이렇게 검찰총장을 대할 때는 뭐 비선이든 뭐 아니면 뭐 드러나 있는 메신저든 어쨌든 메신저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신저가 만약에 민정수석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민정수석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느냐 하면 김조원 민정수석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집 두 채가 있어갖고 그만두고 나가셨던 분인데 그분은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하고는 뭐 이렇게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재산 공개 이후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김조원을 통해서 그런 심부름을 시켰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상. 아, 저거는 네. 그 정치적으로 그 핵심적인 사람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건 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대통령의 신뢰도 문제죠. 예, 그렇죠. 저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저거는 뭐 사람의 그 급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뭐 꼭 뭐 민정 라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저게 뭐.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뭐 여기 의원이고 전직 의원이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능한데 핵심은 뭐냐면 가장 대통령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권력기관을 핸들링하는 거는 그건 뭐 그러니까 철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그렇죠. 뭐 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그런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보낸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추미애한테는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법무장관한테는 그럴 일이 없죠. 예, 아, 법무장관은 뭐 필요하면 전화하고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아니면 국무회의 때 만나거나. 예, 그러니까 뭐 추미애 법무장관한테는 네. 뭐 메신저가 필요가 없죠. 직접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느낌상으로 보면 내 최신복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은밀하게 딱 지시하는 거 이거와 그냥 그 의례적으로 만나서 아이고 뭐 장관 잘 계셨어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왠지 느낌상으로는 전자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대하는 게 뭔가 대통령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뉘앙스는 느껴져요. 근데 네. 국무위원들은 대개 그 개별 보고를 받거나 예. 전화를 해요. 특히 이제 국무위원한테 신뢰를 보내주는 거는 개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에 관해서 독대한다. 예, 그렇죠. 검찰 개혁에 관해서 추미애만 불러가지고 추미애로부터 보고를 받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가장 신뢰받는 옛날에 뭐 추미애랑 아란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연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 청와대에서도 회의할 때 항상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추미애 손을 들어주는 액션 같은 게 이제 있었죠. 그 청와대에 딱 회의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마저 앉아 있고 대통령이 딱 추랑 같이 들어가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저희도 예전에 보면 뭐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신뢰를 받는 건 뭐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뭐 누가 메신저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예산안을 앞두고 국회 이제 뭐 시정연설을 앞두고 내년도 이제 경책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는 날짜를 잡아요. 그럼 그 날짜에 들어가면서 딸랑 그냥 경제 활동에 관한 보고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 전반에 관한 이제 뭐 나름대로의 이제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가고 대통령도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 지금 이제 뭐 막혀 있는 부분이라든가 잘 안 돌아가는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은 들어가면 그렇군요. 독대를 하면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국내의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대1로 들어가면. 자, 만약에 그 아무런 직도 없고 아무런 뭐 그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이를테면 뭐 양정철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양정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 그럼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거고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고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기관 장과의 신뢰관계죠.
아니 근데 이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결이 좀 다른가요? 결이 좀 다르죠. 예. 근데 양정철도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없죠. 예. 네.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내리면 예, 그러면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야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힘센 사람이야라고 하는 뭔가 이 분위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 뭔가 농단의 소지랄까 이런 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네. 그건 이제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니까. 예, 예. 대통령과 모든 저기 범인들이 네.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 똑같은 심리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건 뭐 박근혜 최순실과의 관계지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건 뭐 다들 네. 근데 우리 전에 장프로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윤석열의 그 행동이 이게 진짜 뭐 야당 성향인 건지 뭐 정권과 완전히 끊어지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정권과 더 이 밑단에서 아랫단에서 이렇게 뭔가 교감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네. 그렇다는 뭐 그게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짜고 뭐 이런 그 네. 계획을 했다 이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지금 나타나는 구도 자체가 윤석열을 그렇게 여권에서 몰이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은 든다는 거죠. 윤석열이 거기에 활용당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본인은 이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뭐 자기 소신을 지키고 이런 모습을 쭉 유지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데 나는 오로지 검사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뭐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여권에서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 아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을 계속 저렇게 활용하면 소위 야당은 없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국정감사에 나왔던 마지막 총평이 그거잖아요. 야당을 찾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좋은 현상이냐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미애를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났으니까. 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론을 맺거나 정치적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정치는 여의도에서 벌어지잖아요. 국회를 통해서 예. 현재적으로. 근데 거기서는 야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야당 성향을 띠고 야당의 어떤 롤을 미래에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잠재적으로 미래 얘기거든요. 내년 그렇죠. 이후의 얘기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없죠. 예, 네. 맞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이제 그 역할을 본의 아니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여당에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안 보던 방송들 몇 개 봤어요. 안 보던 방송이라면 K JTBC JTBC 이런 걸 봤어요. 그거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보죠. 맞습니다. 예. 봤더니 다 일제히 그 소리야. 윤석열을 때리면서 윤석열 자체로 완전히 야당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뭐 충분히 그런 해석이 나올 법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얘기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당이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이 불균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선거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왜냐면 윤석열 총장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윤석열 총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내년 재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때려잡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걸 안 해준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효과라는 것이 재보궐선거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비선이 대통령의 이 의중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도 뭔가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메신저라는 건 상호 교감인데,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검찰, 뭐 자율, 뭐 독립, 법원도 마찬가지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윤석열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을 거고, 아니면 검찰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전달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근데 이제 이번에 저 메시지의 핵심적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저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말하는 태도로 봐서는 저건 이미 사표를 던졌어야 돼요. 던졌어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왜 사표를 안 던지냐고. 그렇죠. 그게 곤혹스러운 부분이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걸로 저는 푼게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고. 예. 그러니까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왜 왜 사표를 안 내냐고. 또 한편으로는 야권 성향에서도 왜 사표를 안 하냐고 이런 소리들 많이 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지금 좀 이상하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윤석열 총장이 저걸로 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 얘기가 나올 대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 얘기가 나올 대목이 아니었는데, 근데 저거는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신임,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죠. 명분을 되고, 네.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툭 하고 나온 게 이제 비밀 명분을 내세운 건데, 저거를 꼼꼼히 씹어 보면, 그럼 결국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밀접하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범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지금 우리가 좀 헛갈려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떻게 우리가 범야권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대치를 높이지 마시고, 물론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일관되게 한 가지, 그러니까 제가 좋은 점으로 바라본다면 일관되게 한 가지만 봐요. 저 사람은 검사다. 진짜 검사다. 진짜 검사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봐요. 정치라는 걸 떠나서 보면 그러면 특검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가? 그 약간 저는 거기 이제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특검 때에 비춰봤을 때 지금 하는 행동은 윤석열답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검 때의 같은 스타일이라면, 그리고 조국 때도 마찬가지였고, 조국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또. 그렇죠, 다르죠. 조국 때는 조국을 소위 해서 인사청문회에 저기에서 지명하는 날 바로 저기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날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울산시장 선거,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그다음에 여권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윤미향 사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손을 떼라고 추미애가 해준 거는 윤석열한테는 잘 된 거 아닌가요? 이 수사는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윤석열에게 기대가 높으신 분들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 그러니까 일관성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다고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일관성 측면에서 약간 좀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특검 때 그렇게 펄펄 날던 사람, 그다음에 조국 때 그렇게 타이밍을 갖다가 앞서 했던 사람, 그렇죠, 압도했죠. 근데 그 이후에 여권에 관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실기할까? 그러게. 마치 그걸 갖다가 이제 속에서 계속 추미애가 이제 그걸 갖다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맞네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퀘스천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양반의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이 사람이 진짜 검사라면 오로지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되게 일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의 기질로 보나 성정으로 보나 또 기존의 관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다 그만두거든요. 그건 검찰의 명예와 뭐 어떤 뭐 이런 걸 지킨다 그런 미명하에 그냥 다 던지는데 천하의 윤석열이 그런 걸 안 한다는 거는 좀 의아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저에게서 수사지휘권 그거에 미 군정 48년도 8월달 처음에 미 군정령으로 검찰청 그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그 조항이. 1948년에. 8월달에 8월 13일인가 우리 저기 뭐 정부 수립 이전에. 1948년. 8월달에 미군정 시절에 있는 법령들이 있잖아요. 그때 213호가 있더라고요. 관보를 보니까 거기에도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 누구도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일본에서도 거의 행사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도. 그러면 한 60년, 70년 쭉 오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저기 그 천정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천정배 장관이 처음 한 거고. 그전에 뭐 독재정 뭐 군사 정부가 이랬으니까 뭐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었다 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는 처음에 이런 그 소위 해서 법무부하고 검찰 조직을 만들 때부터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있었던 조항이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렇군요. 이게.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소위 얘기해서 수사지휘권이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검사들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수사를 하는 이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엄청 굉장히 뿌리가 깊은 제도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런 거를 추미애가 좀 깼네요. 자, 이제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면 그러고 나면 윤석열과 추미애 둘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냥 둘 수 있나요? 아니면 정리할까요? 근데 지금 저희가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구나라고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1년째예요. 윤석열과 추미애 이게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이게 정권 하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갖다 가만 놔둔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게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정부가 뭐 이상하죠. 네. 네. 아무리 바지저고리고 네. 대통령이 진짜 핫바지가 아니면 이러지 못해요. 핫바지. 야, 이게 아니 이걸 놔두고 볼 대통령이 누가 아니 세상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하루가 멀다고 쌈박질인데 이걸 맞습니다. 놔둘 수 있나요? 아니 못 놔두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해갖고 딱. YS 해야죠. 때는 뭐 검찰총장을 날리든가 뭘 날리는 거고. 그렇죠. 예. 이거는 경고장을 보내든가. 그렇죠. 뭘 하든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사실은. 근데 캐릭터로 보면 윤석열이나 추미애나 경고장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아니 경고장이 안 먹힌다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이 정부가 아니죠 그러면. 그럼 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쳐내야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이게 이상하고 즐기고 있는 건가? 어쨌든 저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가름말 탈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타이밍이 어차피 이게 공수처장 인선 문제는 거의 내년까지 갈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게 잘하면 재보선 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긴 뭐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비토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 공수처장 임명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여당 입장에서. 여당은 지금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게 더 좋겠죠. 질질 끌어서? 네. 왜냐하면 야당을 공격하기는 좋은 거니까. 결국 저희도 뭐 여당을 해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발목 잡아서 지금 공수처장도 계속 검찰 개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음. 계속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를 끌고 가면서 소위 얘기해서 야당을 계속 핀치에 몰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이제 야당 사건이 이제 한두 개 이제 섞어 들어가면 이제 더 이제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정치는 참 정말 저 권모술수랄까 뭐 아니면 그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참 알기가 어렵네요. 아니 깊숙하다기보다 그 정권 특히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고민은 뭐냐면 전국 운영의 주도권이에요. 이거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늘 청와대의 욕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늘 힘들어요. 이게 여권 내에서 분열되든가 아니면 야권으로 넘어가든가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 소위 얘기해서 청와대가 전국 주도권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여야 구분이 없어요. 다 활용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결국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가장 최핵심은 뭐냐면 문재인이란 사람의 국정 운영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그래서 4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오로지 정치밖에 생각을 안 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많이 경험했으니까 노무현을 경험했고 박근혜도 경험했잖아요. 이명박도 경험하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유지하는 게 결국은 저 지지도를 45%에서 50%대를 계속 유지하고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것이 지금 모든 국정 운영의 핵심이에요. 그건 좀 과욕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자 윤석열이 그러면 단답형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걸 뭐 찍긴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그냥 안 한다에다 방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해도 본인한테 득될 게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이미 칼을 빼들었거나 아니면 던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게 타이밍이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건 명분과 타이밍인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점수를 후하게 주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그래서 이제 계속 퀘스천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진짜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행동들의 여러 가지가 야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예, 예. 만약에 정치를 안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게 바로 그 그렇죠. 대목 때문에 그래요. 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애물이 엄청난 장애가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치를 안 하는데 저러면 안 할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 현재 상태에서 보면 하여간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일관성 문제,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의 패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소위 해서 전국을 운영하는 여권의 의도, 본질적인 의도, 여권이 일관되게 문재인의 소위 해서 국정 지지도, 국정 장악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가장 핵심 목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좀 다각도로 이 윤석열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쳐다봐야지. 단지 그냥 윤석열 하나만 놓고 맹목적으로 제가 뭐 네. 저쪽 놈하고 싸우니까 제가 뭐 우리 편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두 명이 아니죠. 뭐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근데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 그 윤석열의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저돌적인 그 돌직구 스타일의 정말 나는 검사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그 장면이 워낙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잔상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이 어떤 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윤석열이 대선판을 흔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네, 오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윤석열에 대한 주제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